B가 A에 포함돼야 된대요. B가 A에. 그러면 A 일단 부등식이 있고 B는 확실하게 지금 정해져 있지. 그 B를 먼저 그리면 되겠죠. 내가 그림에다 그려 놓고 0부터 4까지 되겠네. 근데 B가 A에 들어가야 되니까 A는 조금 더 크게 그리면 딱 이렇게 B를 포함하고 있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림을 완성하는 게 먼저지. 그래서 이게 되려면 일단은 대소관계는 찾은 거야. 여기 2차 부등식에서도 시험 문제로 나온다고 했죠, 제가. 그 첫 번째 경계값을 찾은 다음에 같아도 되는지를 체크를 해야 돼. A랑 0은 같아도 되죠. 아, 이게 색칠이구나, 이게. 색칠이랑 같으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같아 버리면 얘가 지금 얘보다 빵꾸가 색칠보다 작은 거잖아. 같아 버리면 포함하지 못하겠지. 얘는 어떠니? 둘 다 빵꾸죠. 얘는 같아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두 개 공통범위를 찾아주면 되겠지. 뭐 풀이를 해보면 얘는 A가 1 이상이라니까. 이게 뭐야? 0, 0이니? 0, 3,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 이렇게 나오게. 자, 그 다음 또 질문. 좀 없으면 225쪽. 괜찮아. 자, 227쪽. 229쪽. 질문이 잘 없네. 8-3, 8-4, 8-3번 풀었어요? 8-3번? 맞았어. 괜찮아? 8-3번. 다른 거. 질문 없어? 8-3 빼고. 자, 진분 집합 중 적어도 한 개의 짝수. 우리 적어도라는 말 보면 보통 어떻게? 전체에서 반대 빼서 구하죠. 그걸 이제 여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하지. 그래서 전체 개수는 일단 뭐 진부분 집합 중이니까 전체 개수는 2의 4제곱에서 하나 뺀 15개가 되겠지. 그 중에서 자, 이제 모두 홀수인 원소의 집합을 구하면 되겠네. 적어도 한 개 짝수인 거니까 모두 홀수. 모두 홀수인 건 뭐니? 2에 지금 원소가 4개죠? 여기서 모두 홀수해야 되니까 148은 빼면 되겠지. 148은. 248은 이렇게. 이게 모두 홀수인 집합이겠죠? 이거 구해보면 두 개지, 두 개. 어. 여기서 이제 공집합은 굳이 안 따도 되겠네. 여기 공집합 얘기는 없으니까. 요거를 이제 빼주면 되겠다. 근데 요거 구하는 방법은 두 개를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모두 홀수인 거니까 지금 홀수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1 하나 있거나 공집합이거나 이렇게 뭐 일일이 세도 되고 되겠지. 그래서 저거를 빼주면 답이 되겠다. 이해되시죠? 요 사건을 생각한다. 자, 231쪽. 9-3번 괜찮아? 이해 잘하셨어요? 이거 풀 때? 내가 말로만 해볼게. x의 원소 개수가 4개인데 26, 12는 이미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추가시켜주면 되지? 그래서 26, 12 뺀 지금 몇 개? 1, 2, 1, 3, 1, 2, 3, 4, 6, 12. 3개인가? 26, 12 빼면? 24구나. 그럼 5개 났니? 그치? 5개 원소 중에 하나씩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해되지? 이렇게 풀고. 자, 여기 이제 중단원 연습 문제. 233쪽까지 질문 있니? 232, 33. 2번. 자, 이렇게 이제 조건제시법으로 돼 있는 거, 뭐 여러분들이 지금 바이블 개념 풀면서 앞에서는 뭐 표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거야. 여러분이 표가 좀 익숙하면 표로 푸셔요. 그냥 이제 머리로 내면하시고. 자, A 빼기 BB를 모았는데 항상 여기에 타겟팅이 잘해야지. 애들을 모으는데 A는 A에서 뽑아오고 B는 B에서 뽑아오래. 단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것들만 뽑아오라는 얘기지. 그러면 기준을 하나 잡고 한번 해볼게. 자, A를 2로 잡았어? A를 2로 잡으면 B에서 뽑아올 애 있니 없니? 없죠. 못 뽑지? 이거 못 만든다는 얘기야. A가 B 이상이어야 되니까. 그럼 A를 4로 잡아요. 4로 잡으면 B는 3으로 고정이네. 4
6, 9는 4보다 다 크니까. 그치? 그 다음에 6 뽑으면 3, 6 되는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8 뽑으면 3, 6 되는 거죠, 얘도. 그 다음에 10 뽑으면 3, 6, 9 다 되죠. 이렇게 되겠네. 그 경우에 A 빼기 B를 다 구해보면 되지. A 빼기 B 1, A 빼기 B 3, 빵, 5, 2, 7, 4, 1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몇 개야? 0, 1, 그리고 하나 지우고 겹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니? 그렇게 구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 또 33쪽까지 3번 원소합이 13개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K 최소값 구하래. 자, 일단 그러면 A의 원소 개수를 구해야겠네. A 부등식 풀어서. 자, 구해보자. 양변에 3 빼고 그 다음에 2 나누고 그럼 요거 정수 개수가 지금 9개네. 9개. 얘가 9개니까 얘는 확정적으로 4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치? 근데 얘가 K의 양의 약수잖아. 양의 약수가 4개가 되게끔 하는 약수 개수가 4개가 되게끔 하는 자연수 K 최소값. 가장 작은 거 찾아주면 되는 거야. 얼마겠니? 6, 1, 2, 3, 6. 그쵸? 이해됐어? 어디까지? 여기 다시. 여기 4개인 건 이해됐죠? 4개. 그치? 양의 약수 개수가 4개인 거를 찾아보는 거야. 이 약수 개수 2개잖아. 3 2개고, 5, 4는 3개고, 5 2개고, 6대 처음으로 1, 2, 3, 6, 4개 되네. 그래서 답이 6이라는 얘기지. 알겠죠? 자, 그 다음 또 233쪽 질문 또 있어요? 또 8번? 자, 자유롭게 질문하시고 일단 요 표현 좀 느껴볼게. 요거 부등식 A는 풀 수 있을 것 같고 정수래. 그럼 몇 개 안 나오겠네. 근데 X가 A의 부분집합이면서 이렇게 표현이 많아. A 지 자신은 안 돼야 되고 그러니까 진부분집합 이런 얘기죠. 공집합도 빼고 뭔가 약간 느낌이 부분집합 개수에서 자기 자신 공집합 이렇게 2개 빼주면 답 되겠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는 거지 지금. 자, 인수분 해볼게. 2, 1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그래서 2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요거 많이 나오지? 2차 부등식이 조여졌을 때 해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조여진다.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4까지 이렇게 조여질 거야. 자, 여기는 정수가 몇 개니? 0, 1, 2, 3, 4개네, 4개. 0, 1, 2, 3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는 2의 4제곱인데 자기 자신 빼고 공집합 빼고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치? 자, 그 다음 34쪽 6번 오케이.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도록 하는 정수 K 개수 구하래. 일단은 그 집합 B 있죠? B 요거 어떻게 풀어? 치환 생각나니? 치환? 이거 딱 보고 치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X제곱이고 X 4제곱이잖아.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해봐. 그럼 이 방정식이 라지 X제곱 마이너스 10 라지 X 플러스 9 이렇게 바뀌죠.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해요. 치환한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항상 되돌려 넣는 과정이 있어야 돼. 라지 X를 다시 요거로 바꿔. 그러면 요거는 또 합차죠. X-1, X 플러스 X-3, X 플러스 4.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제 근이 4개죠. 뿔마 1, 뿔마 3에 대해서 A가 B의 이제 부분집합이 되도록 하는 정수 K 개수 구하라. 일단 A는 원소가 무조건 몇 개야? A는? 확정적으로 2개죠, 2개. 여기서 맞춰주면 되겠네. 근데 이제 요 문제를 풀 거면 약간 이런 뭐 K가 1일 때, K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일일이 해보는 것보다는 관찰이 좀 있으면 좋죠. 하필이면 몇 칸 차이야? 2칸 차이지, 2칸 차이. 그러니까 K가 될 수 있는 거 이거 써볼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3이잖아요. K가 얘가 되면 2칸 차이 K 플러스 얘 되는 거고 K가 얘 되면 K 플러스 얘 되는 거고 K가 얘면 K 플러스 얘 되는 거고
되게 K값이 될 수 있는 거 이렇게 3개 줬어. 이해돼? 약간 요런 관찰도 좀 하면 좋죠. 자, 그다음 또 34쪽 질문. 9번 풀었니? 9번? 9번 맞았어요? 9번에 일단 별표 치세요. 별표. 요런 거 시험에 잘 나와. 내가 한번 설명을 해 볼게. 가장 큰 원소가 뭐 이 문제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7인 집합의 수. 그러니까 이 문제의 키워드를 뽑으라면 여러분 어디에다 밑줄 칠 거야? 키워드가 뭐겠어? 출제 키워드가. 문제에서. 한 줄밖에 없잖아, 얘들아. 뭐 한 자리의 자연수 여기다 치진 않을 거 아니야. 가장 큰 원소에다 쳐야겠죠. 가장 큰 원소. 그럼 가장 큰 원소가 어쩌고저쩌고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태도가 연습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태도가 반복되니까 문제가 적중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가장 큰 원소가 7이어야 돼. 여러분 생각을 해봐. 7이려면 8은 있으면 돼요? 8이 있으면 안 되죠. 그치? 9도 있으면 안 되겠지. 이게 지금 한 자리 전수잖아. 그러면 전체 9개 중에 8, 9는 제외한 부분집합 개수가 되겠네. 7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이해돼? 그래서 이에 9개에서 9 빼야 되고 8 빼야 되고 7은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넣는 거죠. 이해되지? 그거 잘 생각을 하셔야 돼. 자, 그 다음 질문 이제 234페이지 없네. 12번. 아까 이제 그 표현의 집합이 또 나왔죠. A는 적고 B는 A에서 2개 뽑아서 곱해서 만들으란 얘기고 C는 B에는 있지만 A에는 없는 거. 자, 그럼 이제 집합을 좀 표현을 해볼게요. B를 구해볼게. B는 2개 곱해서 만드는 거니까 이런 거는 이제 좀 표를 만들어서 해도 괜찮죠?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곱한 값들을 좀 써볼게. 1, 2, 3에 2, 4, 6에 3, 6, 9니까 1, 2, 3, 4, 6, 9래요. 여기까지는 괜찮지. 그지? 그러하고 C는 뭐니? B에는 들어있지만 A에는 없는 거. 이거 우리 좀 기억나? 여기서 뭐 있습니다. 뭐 딥하게는 안 다룰 건데 우리 집합 기호에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지? B에는 들어있고 A는 안 들어있는 거. 어떻게 표현할까? 내가 벤 다이어그램 그려줘 볼게. 기억나나 한번 봐봐. A, B가 있잖아. B에는 있지만 A에는 없는 거. 여기에 해당되네. 이거 어떻게 표현하기로 그랬지? B, 뭐라고요? 0, B 차이. B 차이. B에서 A에 해당되는 부분 도려내는 거. B 차이야, 이 표현이. 어쨌든 B에서 A에 해당되는 거를 싹 빼. 그러니까 이런 이해가 돼 있으면 훨씬 쉽죠. A에 해당되는 거 쫙 빼면 469만 남게 돼. 469만. 요러하다. 자, 이제 X의 뜻은 뭐야? C는 포함하고 있고 B에는 들어가고. 그럼 뭐니? 일단 B의 부분집합이니까 6개 가지고 시작을 하겠지? 부분집합 개수가. 근데 C 469는 무조건 포함을 해야 되니까 3개 빼야겠죠. 이렇게. 이해되겠지? 그래서 2의 세제곱계다. 자, 그다음 35쪽 13, 14 질문인 13, 14 14번. 자, A는 B에 들어가고 B는 C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머, 이거 뭐야? A에 페이크 있지 지금. 그치? 아니, 모으는 애들이 다 어떤 애들 모으는 거야? X-3을 모으는 거죠. 저거 좀 이해가 되니? 2에서 5까지인데 X-3들을 모으래. 어떻게 하면 돼? 저거? 결국엔 이거랑 같은 집합은 내가 조금 뭐 더 간단하게 보고 싶다 하면은 요거 범위 어떻게 만들면 될까, 얘들아? 거기? 왼쪽은 얼마라고 하면 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되죠, 마이너스 1. 그래서 어차피 3 뺀 것들이니까. 여기 있는 애들에다가 3 뺀 것들만 모은 거니까 그냥 이 부등식
다 30 빼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지. 그치? 얘도 마찬가지 아니겠니? B는 어때요? 다 A씩 더하면 되죠. A씩. 이런 애들 모은 거야. 이 집합이랑 같다는 거지. 이 B라는 집합이 B'이라는 집합이랑 같다. C는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수직선에 표현을 하면 되겠지. A, B, C 순서대로 포함되어야 되니까 A를 먼저 그리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하고, 요게 B에 들어가야 되니까 B는 이렇게 생겨야겠죠. 9 더하기 A에 마이너스 2 더하기 A.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치? 근데 얘가 또 C에 들어가야 되잖아. C는 그럼 어때? 3A 이상이네? 3A는 여기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이러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풀이가 끝났죠. 자, 그러고 이제 경계값만 잘 봐주면 되겠지? 이런 관계 있어야겠죠. 이런 관계. 이런 관계. 그 다음에 같아도 되는지 체크해줘라. 9 플러스 A는 지금 색 7이고 2는 빵꾸니까 얘는 같아도 여전히 포함하네. 그리고 여긴 뭐 다 색칠이죠? 다 색칠이니까 같고 같아도 되겠네. 이렇게 푸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오른쪽 부등식은 어렵지 않을 거고 얘를 한번 풀어볼게. 여기 이제 공수 원 때 배웠던 거죠. ABC꼴 부등식 어떻게 푸는지 기억나? 이거? 우리가 연립방정식이랑은 비교를 잘해야 돼. A는 B는 C라는 연립방정식 중학교 2학년 때 어떻게 풀었냐면 얘 골라서 이렇게 풀든가, 뭐 굳이 BC 안 고르고 AB, AC 골라서 풀어도 되죠. 이렇게. 이해 기억나죠? 이렇게 풀었는데 부등식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부등식 때는 무조건 요거 1번, 요거 2번 이렇게만 골라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골라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연립 1차 부등식을. 만약에 A, B, A, C를 골랐다고 쳐봐 내가. 그럼 얘는 B와 C의 대소 관계는 못 알려주죠. 얘는. 그치? A가 그냥 B, C보다 작다는 것만 알려주지. 그래서 이거랑 같은 부등식이 아니다. 보지 마시고. 왜 어떻게 풀어 그래서? 3A가 마이너스 2 플러스 A보다 작다랑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거 두 개를 풀면 되죠. 이거 풀어볼게. A가 마이너스 1 이하네요. 이거 풀면 A가 1 이하네요. 이거 두 개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연립이잖아. 공통이죠, 공통. 동시에 만족해야 돼.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 되겠다. 요거. 이게 되겠지. 그래서 요거랑 요거 구해서 답해주면 되죠. 그다음 15번은 내가 해줬는데 혹시 해봤니? 16번 풀었어요? 16번? 16번 이거 해볼게. 자, U의 부분집합인데 원소 개수가 딱 두 개래. 두 개. A, B. 근데 두 원소 곱 A, B가 제곱수가 되게끔 하는 집합을 골라라.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일단 A, B가 둘 다 제곱수면 당연히 곱한 것도 제곱수 아니겠니? 그쵸?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고민을 해봤으면 그런 생각이 자연스레 들 수밖에 없어요. 제곱수 되려면 일단 당연히 보이는 제곱수가 1, 4, 9, 16이니까 얘네 가지고 여기서 예를 들면 4 뽑고 16 뽑아. 얘는 제곱수 곱하기 제곱수니까 무조건 제곱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 먼저 따져주면 좋겠죠. 제곱수로만 이루어진 집합은 몇 개야? 이에 이 중에 이 네 개 중에 두 개 뽑는 거죠. 네 개 중에 두 개 뽑는 거. 4, C 2개가 되겠네. 6개. 되겠니? 네 개 중에 두 개 뽑는 거. 저번에 제가 이거 계산하는 방법도 알려줬지. 200분의 4 곱하기 3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제곱수끼리 하는 건 끝났고 여기서부터는 조금 그냥 노가다야 노가다. 그러니까 두 개 곱해서 1 되는 거 없죠. 두 개 곱해서 4 되는 거 있니? 두 개 곱해서 4 되는 거? 여기서 1, 4, 1, 4, 1, 4 되네 1, 4. 그치? 2, 1은 안 되죠. 다른 원소 되니까. 여기 1, 4 이렇게 하다. 그 다음에 9 없죠. 1, 9 되네 1, 9 1, 9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6 만들어지는 거 28 1, 16, 28 44는 안 되지. 그 다음에 25 25는 1, 25 근데 얘는 20 이하네. 25는 그러니까 못 만들어지죠. 그치. 자, 36 2하고 18 되네요. 4하고 9도 되네. 4, 9는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지. 4, 9는 썼죠? 그러니까 얘도 빼야 되겠네. 4, 9는 여기서 써먹었잖아 이미. 그치. 그러니까 제곱수로 만들어낸 1, 9는 여기서 지워줘야 돼. 두 번 세버리면 안 되니까. 1, 16도 지워야겠죠. 누구도 지워야 돼? 1, 4도 지워야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 따지면서 세야겠죠. 36 끝났고, 그 다음에 49 77 안 되고, 64 되니? 4하고 16 말고는 없지. 이제 64 끝났고, 88 99 80에 81도 안 되죠. 3 곱하기 27이 맥시멈이니까 81 안 되고, 100 100은 될 것 같은데 5 곱하기 20 그죠? 100일 때는 5 곱하기 20 된다. 뭐 이렇게 세는 거밖에 방법 없어요. 5, 20 말고는 이제 더 이상 없잖아. 그 다음에 121 11 곱하기 11 안 되고, 144 되니? 몇 곱하기 몇이야? 알려줘. 18 곱하기 8? 응. 18, 8 144 하다 보면 좀 맥시멈이 오겠지. 슬슬 좀 보이는 것 같은데. 169 13 곱하기 13이고, 그 다음에 14, 14 196 196이 14 곱하기 14인데 여기서 2를 쪼개봐도 7 곱하기 28이니까 얘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멈춰버려서 안 되겠죠. 이렇게 찾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236쪽 19번은 내가 풀었고 20번 내가 풀 거고, 17, 18 질문 있니? 17번은 풀었어요. 17번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지. 18번은 내가 해볼게. 원소 개수가 4개 이상이야. 일단 18번에 별표 치시고, 별표 쳐. 18번에. 안 됐어? 뭐 빠졌니? 36? 그러네. 하나 빠졌네. 자, 원소 개수가 4개 이상이다. 요게 일단 키워드야. 알겠지? 원소 개수가 몇 개 이상이다. 이런 거. 그러면 얘가 해가 지금 x는 1, x는 4잖아. 20의 양의 약수. 얘 몇 개? 1, 2, 4, 5, 10, 20.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x는 a를 포함하고 있고 b에는 들어가야 돼. 그럼 일단 a는 포함해야 되니까 1, 4 두 개는 들어가네. 그치? 그리고 b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전체는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1, 2, 4, 5, 10, 20. 요걸 파악을 해야겠지. 원소 개수가 4개 이상이래. 근데 a는 들어가야 돼. 그러면 나 일단 기본으로 두 개는 깔고 가는 거지. 1, 4. 그럼 몇 개만 더 들어오면 돼? 이제 두 개만 더 들어오면 되죠. 두 개만. 어디서? 여기서 1, 4 제외하고 2, 5, 10, 20 가지고 만든 것 중에 두 개만 이제 뽑아서 조합만 하면 끝나는 거야. 그거 어떻게 따지면 될까? 네 개에서 이제 두 개만 가져와서 붙여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상황 이해되니? 1, 4는 이미 넣어놨어. 이 x에다가요. 근데 2, 5, 10, 20 중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하고 20을 가져왔어. 그럼 이런 부분 집합이 만들어지는 거야. 4개 이상이니까, 그치? 근데 4개 이상이니까 2개도 되고 3개도 되고 이런 느낌이죠. 자, 그러면 4개 이상이 되니까 2개 이상을 가져야 되잖아. 그럼 그 반대를 생각하면 편해요. 보통 경우의 수에서도 적어도 이상 이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여사건을 생각한단 말이야. 2개 이상이니까 그 반대는 어떻게 되니? 여사건은 1개거나 0개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1개거나 0개. 한 개만 뽑아오거나 0개만 뽑아오거나 이런 경우가 되겠다. 어디서? 저 2, 5, 10
20 중에서. 여기서 한 개짜리 부분집합 몇 개? 원소 한 개짜리? 4개죠, 4개. 2 뽑거나 5 뽑거나 이런 식으로. 공집합은 몇 개네? 하나겠죠. 그치? 이거 2개 더하면 5개지? 5개를 어디서 빼면 돼? 저거 2에 1, 4 포함. 아니지. 2에 2, 5, 10, 20 총 2의 4제곱에서 요걸 빼면 되죠. 이렇게. 2, 5, 10, 20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총 개수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얘들을 빼면 그게 이제 다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2개 이상으로 구성되는 거지. 이해되게? 그래서 요 개수가 그냥 딱 여기 들어가면 알아서 집합이 완성된다.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20번 풀어본 사람. 풀어본 사람 있어? 안 도전해봤니? 챌린지로 써있잖아. 자, 문제 좀 읽어볼게. 일단 요것도 별표 쳐요. 이게 지금 이제 챌린지라고 돼 있는 문제들이 좀 영양가가 있는 문제가 있고 아닌 문제가 있거든. 경우에 따라서 이 문제는 시험에 잘 나와. 자, 문제는 이해해 볼게요. 일단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15개의 부분집합이라는 게 이해돼? 일단? 그쵸. 전체 부분집합 개수가 16개잖아. 2의 4제곱이니까. 그래서 하나 빼서 부분집합 15개를 그냥 이렇게 네이밍을 했다는 얘기야. 라 하고 부분집합 AN의 원소 중에 가장 작은 원소를 스몰 AN이라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3, 4, 5, 6 가지고 만든 부분집합이 3, 4, 6이 있어. 3, 4, 6이. 그러면 이 집합의 가장 작은 원소는 3이다. 이런 얘기야. 그것들을 15개를 뽑아서 다 더하래. 이걸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냐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를 한번 잡아볼게. 자, 가장 작은 원소가 아까 우리 그것도 하지 않았니? 그치? 가장 큰 원소에 대한 키워드도 다뤘죠. 이건 가장 작은 원소야. 그러니까 가장 작은 원소가 3일 때를 한번 구해볼게. 3? 생각해봐. 가장 작은 원소가 3이려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야 돼? 내가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해야 되죠? 가장 작은 원소가 3이려면 필요한 조건이 뭐야? 여러분이 멘트를 만들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가장 작은 원소가 3이다. 어떠면 돼요? 3. 응? 괜찮아. 말해봐. 3배수? 3배수면 되겠다. 또. 가장 작은 원소, 아까 우리 그것도 복습해보자. 가장 큰 원소가 7이다. 라고 하는 거는 7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어때야 돼? 8, 9는 무조건 빠져야 되고. 그죠? 가장 작은 원소가 3이려면 어때야 돼? 내가 지금 다 줬는데. 3 들어가야 되니? 3 들어가고. 누구는? 만약에 1도 있다고 하면 1, 2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원리가 똑같죠? 양쪽에서 측면이 다를 뿐이지. 이해돼? 그러니까 가장 작은 원소가 3이려면 3, 얘는 근데 지금 3보다 작은 게 없으니까 굳이 따질 게 없죠? 그러니까 2에 4개겠지. 2에 4개. 이렇게. 이해되니? 물론 거기서 이제 어때야 돼? 3은 포함을 해야 되잖아. 이렇게 하나 빼야겠지. 8개. 가장 작은 원소가 4일 때 어떻게 돼, 그러면? 얘는, 멘트가. 4는 포함하고, 누구는 포함하면 안 돼? 3은 포함하면 안 되는 거지? 3 들어있으면 안 되고, 4는 들어있어야 되는 부분집합이다. 그래서, 이게 4 빼기 2개가 되겠죠. 5 들어있는 건 어때요? 이거 마찬가지죠. 4는 들어있으면 안 되고, 5는 들어있어야 되는 거지. 2에 4 빼기 3개다. 마지막. 6. 6이 가장 작은 거인 건 하나밖에 없죠. 6짜리 하나. 6짜리 하나. 한 개다. 이해되니?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해를 잘 해야 돼. 여기까지 스텝 1이야, 스텝 1. 그래서, 그 이제 원소를 어떻게 합을 구하냐. 얘가 지금 8개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8개의 집합들은 가장 작은 원소가 다 3이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것들은 3 곱하기 8이 돼요, 그냥.
가장 작은 원소가 다 3으로 8개가 튀어나올 거니까. 이해되겠지? 얘는 어때? 얘 지금 4개인데 그 4개의 집합이 전부 다 가장 작은 원소가 4인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4 곱하기 순서를 맞춰주려면 3 곱하기 4로 보면 되지? 아닌가? 4 곱하기 4. 가장 작은 원소 4짜리가 4개 있다. 얘는 어때요? 얘가 2개인데 가장 작은 원소가 5인 경우죠. 이렇게 5 곱하기 2가 돼. 얘는 그냥 6이 되겠죠. 6. 이해되니? 6 곱하기 1. 그래서 요거 더한 거 보면 어때요? 지금 15개죠? 15개의 부분집합에서 3은 8번, 4는 4번, 5는 2번, 6은 1번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얘기야. 이해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이게. 저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원소 하나 정해놓고 그 원소 포함하는 집합이 몇 개냐 세서 원소의 합을 구하는 게 포인트였다. 자,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연산기호를 좀 봤는데요. 연산기호를 또 이어서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바이블 요 개념서 읽으면서 공부하니? 읽어야 돼. 알겠지? 내가 다른 파트는 읽으라고 안 했잖아. 집합은 반드시 읽어야 돼. 반드시. 안 읽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어려워요. 반드시 개념서를 달달달달 읽으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자, 일단 A가 B에 들어가는 경우 뭐 이렇게 5개 이거 뭐 4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딱 외우는 건 아니야. 외우는 건 아닌데 내가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자, 해볼게. A가 B에 들어가는 경우래. 포함되는 경우. 그럼 여러분들이 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 요거 안 보면서 한번 대답 좀 해보자. 안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 A 합 B는 얼마야? 이 그림이면 B죠, B. 그치? A랑 B 합친 건 B겠지. 그 다음에 A 교 B는 얼마야? A겠죠? A.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그치?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A가 B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할 수 있어. B 여집합이 A 여집합에 들어가야. 이걸 그림으로 일단 이해해 볼게. B 여집합이 오히려 A 여집합이 더 크죠. A 여집합이 B 여집합 포함하고 있지.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암기를 해야 돼. 암기. 여기 있니? 여기 4번에 있죠. 4번. 암기를 하세요. 이거. 그래서 여집합 붙이면 뒤집어진다. 이거 꼭 기억을 하시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A 여집합이 B에 들어간대. 그럼 나는 뭐까지 끌어낼 수 있는 거야? B 여집합이 A 여집합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이거 이해되니? 이거 그대로 쓴 거죠. 그래서 B 여집합이 A에 들어간다. 이런 거 막 끌어낼 수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그림만 봐도 이제 A에서 B를 빼면 A차 B는 뭐라고 했어요? A에서 B에 해당되는 부분 싹 다 도려내는 거라 했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는 게 없죠. 그러니까 공집합이 된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암기를 하면 뭐 좋긴 한데 굳이 외우지 않아도 뭐 괜찮아요. 왜냐면 이 출제 빈도가 좀 떨어져요. 바이블 개념서에서는 이거를 지금 이제 문제에서 몇 번 물어보고 있는데 어쨌든 시험에 출제 잘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요 한번 이해 좀 해볼게요. 그림으로 먼저 이해해봐. A 여집합이랑 B랑 합쳐. 전체 대치 그러니까. 이해돼? 그림으로? 그치? 근데 얘는 사실 이제 보이려면 요걸 먼저 보여야 돼. 자, A차 B가 공집합이잖아. 우리 저번 시간에 뭐 배웠니? A차 B가 A 교 B 여집합이라는 거 배웠던 거 기억나? A차 B가 A 교 B 여집합이다. 이거 암기하라 그랬죠? 굉장히 중요해. A차 B를 A 교 B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이게 공집합이죠. 자, 그러면 공집합의 여집합은 U라고 배웠죠? 그럼 공집합의 여집합 U 됐고 얘의 여집합을 여기다 쓸 거야. 이렇게. 이것도 성립하는 건 이해되겠니? 얘랑 같으니까 여집합 취한 것도 같겠지. 자, 그럼 얘에 대한 공식이 있거든. 이제 뒤에서 조금 볼 건데 이렇게 A 합 B의 여집합을 붙이잖아?
이 C가 약간 분배되는 느낌이야. A 여집합, 교 B 여집합 이렇게 다 뒤집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이거를 드 모르간 법칙이라고. 드 모르간이라는 사람이 만든 법칙이야. 뭐 교일 때도 마찬가지야. 다 뒤집으면 돼 이렇게. 이게 드 모르간 법칙이다. 그래서 요거 드 모르간 해보면 어떠니?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B 이렇게 나오죠. 그치?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다. 괜찮겠지? 어쨌든 암기를 한다기보다는 하나 가지고 쭉 약간 그림도 생각하면서 끌어내는 거고. 자, 이번에 있는 것도 한번 해볼게. A교비가 서로소야. 공집합. 교집합이 없는 거를 우리가 이제 서로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상으로는 이런 상황이겠지?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거. 그럼 1번 이해되나 한번 봐보세요. A에서 B 빼면 A에서 B 해당되는 부분 빼야 되는데 겹치는 부분이 없잖아. 그러니까 빼줄 게 없죠.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얘기야. 1번. 이해되니? 저런 거 OX 골라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당연히 B 차이도 B겠죠. B에서 A를 뺄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3번. 요것도 외운다라기보단 그냥 그림으로 그때그때 할 줄만 아는데 A가 B의 여집합에 들어가는 거 이해돼? 그림상으로? B의 여집합은 요만큼이 되겠지. 요렇게. 거기에 지금 A가 들어가 있죠. 그치? 그러니까 이거 맞겠죠? 이게 성립하니까 아까 배운 성질에 의해서 뭐야? 뒤집을 때도 성립한다. 단 C를 붙이면서. 그러니? 그러면 B가 A 여집합에 들어간다도 뭐 볼 수 있는 거. 혹시 이해 안 된 부분이니? 지금까지 한 거에서? 괜찮아? 그래서 암기를 한다기보단 할 줄 알면 된다. 자, 1-3번 보세요. 내가 그리고 이제 선정을 해서 풀어주는 문제들은 뭐 그때그때 다르죠. 어쩔 때는 대표 예제를 풀어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한 번 더 하기를 풀어줄 때도 있고, 어쩔 땐 바로 이제 1-3을 풀어줄 때도 있고, 그때그때 다른데, 그 이유는 이제 그걸로 이제 나머지 문제들을 풀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딱 응축된 문제들을 푸는 거야. 중요한 문제들. 12의 약수. 여기 되게 쉬워. 가볍게 들어봐. 12 약수 1, 2, 3, 4, 6, 10이죠? B는 짝수야. 가상행 집합 모든 원소 합해라. 다 표현해볼게. 자, A는 일단 얘가 1부터 10까지니까 1, 2, 3, 4, 6까지만 들어가. 근데 B는 짝수죠. 그러면 얘 겹치는 부분 2, 4, 6은 여기다 넣어야 된다는 얘기다. 이렇게. 2, 4, 6. 이해되니? 1, 3은 여기 들어있는 거죠. 나머지 짝수 8, 10은 여기다 넣으면 된다. 괜찮니? 그리고 아무 데도 속하지 않은 누구야? 5하고 7, 9니? 5, 7, 9?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원소야 그럼 5, 7, 9 더하면 되겠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넘어와서 2-3번 보세요. AB 집합이 지금 주어져 있어. 근데 H합이가 두 개라는 얘기가 아니고 원소 2만 있다는 얘기야. A에서 B를 뺐더니 2만 남는데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AB가 있고요. H합이가 2만 남는다는 얘기는 여기에 2만 있다는 얘기야. 여기 영역에. 여기가 H합이 영역이죠. 그치? 그러면 나머지 3, 4, 2A-B는 다 어디 있다는 얘기야? 다 A교비에 들어있다는 얘기야. 이거 이해되네? 되죠? 그치? B는 어때? 3 여기 넣네. 3 여기 넣었죠. 그러고 요거 4랑 2A-B 여기서 생각해야 돼 얘들아. 만약에 있잖아. 뭐 내가 1이 여기 있다고 쳐봐. 그리고 3A 플러스 B는 여기 있다고 쳐봐. 이러면 되니? 이게 어디서 모순이 생기냐면 B의 원소 개수가 이미 3개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영역은 더 이상 있으면 안 되죠. 뭔가 하나 들었으면 3개를 넘어버리잖아. 그치? 그래서 B 원소는 그냥 요거 3개란 얘기지. 요거 3개. 그래서 뭐야? 4가 3이 될 수는 없으니까 4가 3A 플러스 B가 되면 되겠지. 그리고 2A 마이너스 B가 3이 되면 되겠죠. 3만이 1이지 1. 이렇게 되면 된다. 이거 연립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2-4도 해볼게. 집합 A가 있고 B가 있어요. 2차 방정식이네. 교집합의 원소가 -2야. 이거 무슨 얘기야? 그 -2가 둘 다 성립한다는 거니까 대입하고 대입하면 되겠죠. 첫 번째 방정식에 대입하면 4-2a 더하기 4가 0이고 두 번째 방정식에 대입하면 8 빼기 6 더하기 b가 0이다. 이렇게 하면 a값, b값 구해지죠. a값이 4고 b값은 -2네. 오케이. 괜찮지. 그래서 이 4를 이제 대입을 해보는 거야.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네. a라는 방정식. 그러니까 얘는 중근이죠. b-2 대입해보면 이렇게 되니까 2, 1, 2, 1에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2분의 1 아니면 마이너스 2겠네. 그림. 요거는 마이너스 2 중근. 괜찮지? 자, 그러면 AB 그림을 그려보면 교집합은 마이너스 2고 근데 A는 원소가 그거밖에 없고 B는 2분의 1도 있는데 걔는 B차 A 부분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그래서 뭐야? A 합 B를 구하라? A 합 B는 요거 두 개 합친 거죠. 마이너스 2, 2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집합기호로. 자, 그다음에 3-3번. 이건 우리가 이미 해본 거야. 서로소라는 거는 뭐야? 교집합이 공집합인 걸 서로소라고 하지. 그쵸? A 교비가 공집합인 걸 서로소라 그래. 그러니까 요 아에요의 부분집합 중에 A2랑 서로소인 집합 구하라고 하는 거는 뭐 구하면 되니? 일단 전체 부분집합 개수는 2의 5제곱인데 거기서 A2는 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 두 개를 빼준 게 되겠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이해되시죠? 음. 여기 파트는 여러분 숙제할 때 어렵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가 딱 요거 하나만 풀고 넘어가는 거고. 아, 4-1번 볼게요. 4-1번. A 교비가 7. 그리고 이게 집합 문제를 풀다 보면 그냥 연산으로 하는 게 편할 때가 있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게 편할 때가 있거든. 그건 이제 공식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경험이 좀 쌓여야 돼. 자, A 교비가 7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 어떻게 표현하니? 요거랑 같은 말 뭘까? 비교 A 여집합. 그게 뭐지? 비교 A 여집합? B차 A가 되는 거야. B차 A. 그러니까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알겠니? 비교 A 여집합이 B차 A다. 선생님 A 여집합 교 B인데요? 아니. A 교 B나 비교 A나 같다고 했었죠? 어쨌든 두 개 교집합은 순서가 바뀌어도 같잖아. 합집합도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거야. 원래 이제 교집합, 합집합, 연사법칙이 교환법칙이 된다는 걸 이 뒤에서 배우지만 내가 이걸 앞으로 땡겨오는 거야. 왜냐면 어차피 뒤에 거 배우고 나서 총체적으로 푸는 거기 때문에 적절히 내가 섞는 거다. 자, 어쨌든 B 차이가 4, 5니까 여기가 4, 5겠네. B 차 A 부분이 4, 5. 자, 그 다음 요거 있죠, 요거. 요거랑 같은 말이 뭐냐? 딱 이렇게 C가 다 붙은 걸 보면은 우리가 드모르간을 쓰면 좋아. 아까 설명한 거 있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아까는 드모르간 돼 있는 걸 전개하듯이 푸는 걸 해봤지만 거꾸로 묶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포인트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도 설명을 해볼게. 자, 그러면 A 합 B의 여집합 부분이 1, 6이란 거니까 1, 6은 여기 밖에 이렇게 빠져 있겠네? 이러면 이제 문제풀이는 끝났다는 거지. 집합 A는 뭐 그냥 7이네. 어머? 8이야의 자연수? 1, 2, 3, 4, 5, 6, 7, 8. 그럼 나머지 넣어야겠지? 1, 2, 3, 4, 5, 6, 7, 8. 이렇게 돼. 그래서 A 원소는 1, 2, 3, 7, 8 되겠지. 그치? 왜 이렇게 푸는 게 좋냐면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서 그것도 일일이 생각을 해야 돼. A 여집합 따로 생각하고 B 여집합 따로 생각해서 그 여집합 그리고 약간 복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사 법칙이 적절히 적용이 돼야 된다.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4-4번도 똑같이 할 수 있죠. 4-4번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4-4 지금 풀어봤니? 자, 일단 A차 B가 5야, 5. 그럼 A에만 들어있는 부분이 5란 얘기죠. 그다음에 B 차이가 1구니까 여기다 1구 넣으면 되겠지. 그다음에 이 기호는 뭐야? 이제 드물어가를 쓰면 A 합 B의 여집합인데 걔가 공집합이다.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는 얘기야. A 합 B의 여집합이. 그러니까 뭐야? 바깥에 부분 없으니까 그냥 A 합 B로만 이루어진 거죠, 이게 지금. 10보다 작은 홀수니까 1, 3, 5, 7구네? 그럼 나머지 3, 7이 여기 다 들어있어야 된다. 이렇게 풀 수 있죠. 그치? 그래서 집합 A는 3, 5, 7이다. 혹시 이해가 좀 안 된 부분 있니? 있어요?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5-1번 보세요. 5-1번. 여기는 내가 조금 문제를 풀어줄 거야. 맞아요. 요 유형 자체가 다 중요해, 그냥.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에 대해서 항상 옳은 걸 골라라. A가 U의 여집합에 포함되냐? 이거 맞니? U의 여집합이 뭐죠? U의 여집합? 공집합이지? 그러니까 A가 공집합에 항상 들어가냐는 거야. 그거 아니죠. 공집합에 항상 들어가는 게 아니지. 거꾸로는 맞지, 당연히. U의 여집합이 A에 들어가냐?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게 맞죠. 얘가 공집합이니까. 근데 얘는 항상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U합 A랑 B랑 교집합하면 B냐? 이건 어떠니? U합 A는 일단 얼마야? U합 A. U죠, U. U랑 B의 교집합은 뭐야? B지. 전체랑 B의 교집합이니까. 니은번은 항상 되는 거 맞죠? 디귿번. A 합 B랑 A랑 교집합하면 A니. 그림을 그려볼게, 그림을. 자, A 합 B는 요 전체죠. 걔랑 A랑 교집합하면 당연히 A지, 당연히. 그지? 디귿번 맞고요. A차 A 여집합. 이거 어떨까? A에서 A 나머지 부분이 빼. 못 건드리지. 잘 생각해봐. A는 얘고 A 여집합은 여기 있는 애야. 그치? 얘에서 얘가 빼줄 게 없잖아. 애초에 안 겹치는데. 그래서 얘는 그냥 A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연산을 이용할 수도 있어. A 차 B는 A 교 B의 여집합 이렇게 볼 수 있지. 이거 한번 접어볼래? 는 하고 이런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연산은 집합에서는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A교 A죠. A교 A. A 여집합의 여집합은 A니까. 자기 자신이랑 자기 자신 교집합은 A다. 이렇게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거지. 왠지. 요 라인 좀 내가 풀고 쉬는 시간 잠깐 줄 거야. 자, 5-2번도 해볼게요. A 여집합이 B 여집합에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요거 보면 바로 뭐가 돼야 되느냐? 아까 포함 단계는 이렇게 뒤집을 수 있다고 했지. 여집합 붙이면서. 그래서 이게 바로 돼야 돼, 이게. 괜찮죠?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는 뭐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이렇게 해놓고 맞는 거 골라주면 돼. 1번 항상 옳지 않죠. 틀렸고 2번 A와 B의 교집합은 B죠. B 틀렸고 A합 B A죠. 네, 틀렸고 다음 B차 A는 공집합 맞지. B에서 A 빼면 다 날라가죠. 5번 B합 A 여집합 뭐 그림으로 봐도 되고 아까 했던 거 해도 되는데 그림으로 그냥 봐봐. B랑 A 여집합이랑 합쳐 U가 안 되죠. 여기는 빵꾸 뚫려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안 된다. 볼 수 있어요. 자, 5-4번 해보고 좀 쉬어볼게.
두 개가 서로소래? 다양한 표현들이 지금 있는 거지. 두 개가 서로소다. 그러면 연산과 그림을 같이 이용을 하면 돼. 이런 상황이고 A차 B는 A 맞죠? 기억번. 그다음에 A가 B 여집합에 들어가냐? 이건 어때요? A가 B 여집합에 들어가니? 들어가? A가 B 여집합. B 여집합은 여기죠, 여기. 이게 B 여집합이지. 거기에 A 들어가죠. 맞는 거지, 그러니까. 그다음에 A교 B의 전체 여집합이 U냐? A교 B는 일단 공집합이지, 공집합. 그거의 여집합이 U냐는 얘기죠. U 맞지? 네. 디귿번은 맞고요. A 합 B가 U냐? A 합 B는 그냥 A 합 B죠. 그냥 A 합 B. 이게 전체 집합이란 보장이 없잖아. 미음번 틀렸고 요거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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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음번 B 합 A 여집합 이건 어때? A 여집합이랑 B랑 합쳐. 그럼 전체 집합 되니? 어때? B는 얘고 A 여집합은 요 애들이고 그치? 요거 합치면 A는 빵꾸 뚫려 있죠. 요거는 항상 옳진 않겠지. 다음 A랑 B차 A 교집합 B차 A는 그냥 B지 B? 그럼 A교 B는 공집합? 요거 맞죠?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오케이? 자,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A교 B가 X에 들어가고 X가 또 A 합 B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집합 개수 구하라. 일단 A교 B랑 A 합 B 파악을 해야겠지? 또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 A교 B 구해보면 4, 5가 겹치죠. 4, 5. 그리고 A 합 B는 다 합친 거지. 1, 2, 3, 4, 5, 6, 7이다. 그리고 부분집합 개수는 우리가 이미 해봤죠? 7 빼기 2개로 구하시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럼 2번을 이제 봐볼게. A교 X가 X래. 이게 무슨 의미야? A교 X가 X라는 거는 X가 A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X가. 교집합에서 X 됐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야? X랑 합집합했더니 자기 자신이 된대. 그러면 A차 B가 큰 거야? X가 큰 거야? X가 큰 거죠. X가 합집합했을 때 X니까. 그러면 A차 B가 X에 이제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그럼 요거를 두 개를 조합해보면 어떻게 되니? A차 B가 X에 들어가고 X가 A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부분집합 개수를 구해주면 되겠지. 이해돼? 그치? 자, A차 B 구해볼게. A차 B. A에서 B 빼면 4, 5만 빠지 4, 5만. 1, 2, 3. 그리고 A. 이렇게 되니까 2에 5개에서 3개 빼면 되겠죠. 이렇게. 주어진 표현을 어떤 표현인지 이해하는 거가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연산법칙 넘어오세요. 내가 이제 교환 법칙은 이미 설명을 했죠. 자, 결합법칙이란 게 뭐냐면 세 개가 있을 때 앞에 걸 먼저 계산을 하느냐 뒤에 걸 먼저 계산을 하느냐인데 쉽게 생각을 해. 교환 결합 그냥 둘 다 돼. 알겠죠? 이 집합 연산에서는 교환 법칙도 되고 결합 법칙은 뭐야? 이거 한번 봐봐. A 합 B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C를 합치는 거랑 A랑 B 합 C를 먼저 한 다음에 A랑 합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야. 교집합도 마찬가지야. 교를 먼저 하고 나중에 C를 교집합하는 거나 비교 C를 먼저 하고 나중에 A를 교집합하나 똑같다. 되겠니? 이렇게 자연스럽게 성립하는 성질은 직관적으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 교환 결합 당연히 된다. 분배 법칙 일단 별표 치세요. 분배 법칙. 이걸 잘해야 돼. 이걸. 이번 시간 이거 연습을 좀 많이 할 거야. 자, 분배 법칙 어떻게 하냐? 숫자랑 똑같이 하는 거야. 2 곱하기 3 더하기 5라고 해봐. 그럼 얘 어떻게 계산하니? 2 곱하기 3이랑 더하기 꺼내고 2 곱하기 5 이렇게 계산하죠. 마찬가지야. 교를 분배할 거야. 그럼 A교 B를 분배해요. 이렇게. 그게 이 밑에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얘 분배하고 안에 있는 연산교 꺼내는 거야. 안에 있는 합집합교 꺼낸다. 그 다음에 A교 C,
분배하고 이렇게. 이해돼? 이 법칙 지금 되니? 이 뒤에 것도 봐봐. A 합 B 분배해요. A 합 B. 그러고 안에 있는 연산기호 꺼내고 또 A 합 C 분배 이렇게 꺼낸다는 거지. 되죠? 자, 근데 전개도 할 줄 알아야 되지만 묶는 역과정도 잘 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나왔잖아. 얘를 봤을 때 여러분들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냐면 여기다 동그라미 좀 해봐. 여기다. 네, A교, A교. 여기다 동그라미 해봐. 이렇게 앞에 부분이 같죠? 그럴 때 묶어버릴 수 있는 거야. 내가 여기 앞에 있는 거 안 보고 나랑 같이 해볼게. 앞에 있는 거 안 보고 A교가 겹쳐? 그럼 A교를 써. 하고 괄호 열고 묶이는 놈 B 쓰고 밖에 있는 연산기호 안에다 쓰고 묶이는 놈 C 쓰고 이렇게 한다. 이해되겠지? 이렇게 거꾸로 묶는 과정이 훨씬 중요해. 시험에서는. 얘도 한번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교재에 뒤에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도 A 합, A 합이 포인트겠지. 그래서 같은 연산이 있을 때 A 합 쓰고 B 묶어주고 교 안에다 쓰고 C 묶어주고 이렇게 묶는 과정 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죠? 뭐 교재에 있는 거 벤 다이어그램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확립한다는 거 한 번씩은 그래도 봐야 돼. 알겠지? 자, 드모르간의 법칙 방금 설명했죠. 그리고 전체에 여집합 붙어 있으면 다 뒤지는 거다. 연산 기호마저도. 괜찮겠지? 그 다음에 자, 대표의 이제 7번 보세요. 여기 있는 거를 이제 밑에 풀이에서는 벤 다이어그램도 해놨지. 나는 연산 연습을 할 거야, 나랑은. 잘 따라오셔야 돼. 자, 1번 봐볼게. 1번. 딱 보자마자 A 합, A 합이 보여야 돼. 이걸 처음부터 버릇하는 연습이 되어야 나중에 바로바로 보여요. 이거 지금부터 연습을 안 하면 안 보여. A 합으로 B 묶고 밖에 있는 교 쓰고 그 다음에 B 여집합 묶고 여기까지 이해되시니? 됐죠? 이제. 근데 B교 B 여집합은 얼마야? B랑 B 여집합 교집합하면 빵이지 빵? 공집합? 공집합이랑 A 합집합하면 A겠죠 이렇게. 우리 공집합이니까.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어떻게? 요거 어떻게 할까? 한번 아이디어 좀 줘봐. 요거 A 봐봐 여기는 교고 여기 C잖아. 얘는 차야. 차랑 이런 교집합 합집합 기호랑 같이 연산을 못해. 어떻게 해야 될까? 차를 어떻게 하면 돼? 차를. 그치? A교 B 여집합으로 바꾸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를 일단 이렇게 바꿔요.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하고 뭐 하면 돼요? 이 등호로간 써야지 뭐 등호로간. 아니면 이 상태에서 일단 등호로간을 써볼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다 뒤집은 거고 그 다음에 뭐해? 분배해야지 분배. A교 A 여집합 분배 합집합 꺼내. 그 다음에 A교 B 꺼내. 이렇게. 그러면 A교 A 여집합은 공집합이고 A교 B는 그냥 A교 B고 두 개 합집합하면 그냥 A교 B고 이렇게 답을 내릴 수 있다. 되니? 자, 3번. 요것도 이제 연산기호를 먼저 바꿔보면 좋겠죠. B 여집합 합집합에 A 교 B 여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드모로간 써야지. B 여집합 합에 A 여집합 합 B. 그 다음에 이렇게 얘는 합집합이잖아. 요거는 이제 분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결합법칙 네 맘대로 하시면 돼. 네 맘대로. 어떻게? 그냥 다 꺼내고 그리고 합집합 그리고 교집합끼리는 교환 법칙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나는 B랑 B 여집합을 먼저 할 거야 그냥. 그러고 A 여집합은 뒤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거지. 얘가 얼마가 되니?
U가 되죠. U. B랑 B 여집합 합집합. 걔랑 U 합치니까 U가 되겠지. 이렇게. 이해돼?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죠. 요거 여기다 요 잠깐 지워볼게. 요거 선생님 저는 여집합 합 여집합이 보여서 이걸 먼저 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전체 드모르간으로 그냥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 H 합이. 비교 H 합이는 얼마니? 비교 H 합이. B랑 H 합이랑 교집합하면. B랑 H 합이 그림으로 한번 봐봐. B는 여기야. H 합이는 여기야. 교집합이 없죠. 그러니까 공집합이지. 공집합의 여집합이니까 U. 똑같이 나오는 거지. 그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마지막 4번. H차 B랑 B차 A 교집합해라. 차집합은 나는 안 쓴다 그랬어요. 연산기호랑 같이 나오면 꼭 A교 B 여집합으로 고쳐줘야 돼. B교 A 여집합 하고, 이건 지금 다 교죠. 그러니까 교환법칙, 결합법칙 내 맘대로 해도 된다는 거야. 이거랑 같은 거 이해되겠니? 얘 빵이지. 얘도 빵이죠. 빵과 빵의 교집합이니까 빵이다. 공집합. 이렇게 풀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7-2번 해볼게요. 7-2. 세 부분집합 ABC에 대해서 얘를 간단히 해라. 첫 번째, 여기 있지? 여기를 처리를 해볼게. 분배할 수 있지? A교 A 여집합 합에 A교 B, 그리고 합집합 바깥에 있는 거 쓰고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처리를 해볼게. B교에다가 이거 드모르간 쓰면 B 합 C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는 따라한. 네. 그럼 앞에 거부터 그냥 조금씩 잘라서 해석해 볼게. A교의 여집합은 공집합이야, 공집합. 걔랑 A교 B랑 합집합하니까 요 부분을 일단 그냥 A교 B 그 자체 돼요. 그러하고 걔랑 이제 합집합을 하는 거야. B교 B합 C야. B랑 C 합친 거랑 B랑 교집합하면 누구 나와? B랑 C 합친 거랑 B랑 교집합하면 B죠, B. B. 그러니까 B지, B. 이렇게 되겠지. 그럼 A교 B랑 B 합치면 역시 B 나오겠죠. 이렇게 간단히 하는 문제다. 괜찮니? 7-1번 있죠? 7-1번? 7-1번 지금 해보자. 1번, 2번. 여러분들이 푼 거랑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H 합의를 먼저 바꿔야겠지. A교 B 여집합으로 바꾸고, 그 다음 얘네 이제 드모르간으로 분배하겠죠. A, 교, B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얘도 B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니? 그러니까 이게 바버릇해야 이게 보인다는 거지. A 교집합이 공통이죠. 그러니까 얘로 묶어준다는 얘기야. A 교로 묶으면 이 앞에 B 여집합 묶이고 요거 합집합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B 묶이고 이렇게 되겠네. 그럼 B랑 B 여집합 합집합하면 그냥 전체 집합 U죠. A랑 U 교집합하면 A가 되겠다. 1번은 이렇게 풀 수 있겠지. 자, 2번. 일단 A 교로 바꿀 거고 얘부터 바꿔볼게. 안에 있는 게 A교 B 여집합이잖아, 얘가. 그래서 교 여집합 이렇게 만들 수 있죠. 드모르간으로 뒤집으면 A 여집합 합 B 이렇게 될 거고, 분배 법칙 써야겠네. A교 A 여집합 요거 분배, 그 다음에 요거 분배, A교 B 분배하고 안에 있는 합집합 꺼내면 된다. 네? 그러면 앞에 건 공집합이고 뒤에 건 그냥 A교 B고, 공집합이랑 A교 B랑 합집합하면 A교 B가 정답이 되겠지.
좋아요. 자, 그 다음에 8번, 8-1번 또 해볼 거야. 대표 이제 8번부터 해볼게. 뭐 그게 성립을 한대. 그럼 얘를 일단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미 지금 연산하는 방법을 연습을 해봤기 때문에 좀 하기 괜찮아요. 예. 일단 뒤에 거 뒤집어 보는 거 먼저 해볼게요. 교에다가 A 합, B 여집합 이렇게 하니까 뭐가 보이니? A 합집합 보이는 거 돼? 그지? 그럼 묶을 수 있죠? A 합집합으로 묶어버리면 B 여집합 되고 얘는 빵이고 그러면 A랑 합치면 그냥 A고 까지가 좌변 정리한 거야. 그치? 근데 이 좌변이 지금 누구랑 같대? 우변? A급이랑 같대. 이게 성립한대. 그럼 내가 무슨 얘기야?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A급이가 A인 거니까 A가 더 작은 거죠. 이렇게. 이런 상황이란 거지. 그럼 여기서 내가 요거 이제 가나다라마를 안 보고 아까 연습했던 대로 해보면 A가 B에 들어가. 그리고 B 여집합이 A 여집합에 들어가. 왜? 뒤집은 거니까. 이런 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겹이 그냥 A고 A 합 B, B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 H 합 B는 공집합이고. 그죠? 골라볼게. B가 A에 들어간다? 틀렸죠? B 여집합이 A 여집합에 들어간다? 맞죠? 그 다음에 A 합 B, A다. 이거 틀렸지? 그 다음에 B 합 A 여집합. 이거 B 합 A 여집합은 전체 집합 맞죠? 그 다음에 B차 디귿번은 B차이지, B차이. B차이는 요만큼 이 테두리가 나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공집합은 아니다. 항상 맞는 건 아니다. 괜찮니? 할 수 있겠죠? 그지? 이런 게 시험 문제 한 문제 정도 나온다는 거야, 한 문제. 이 정도 풀 수 있으면 된다. 대표 예제 9번 볼게요. 또는 이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약속 기호로 낼 때가 있거든. 이렇게 세모 기호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 이제 오늘 이제 집합을 마무리를 할 거다. 그리고 다음 단원까지 하고. 자, 일단 기억법 A 세모 A 하래. 그냥 하라는 대로 잘 하면 돼. A 세모 A는 이게 지금 B자리야 얘들아. B자리에 A를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지? A 차 A 합집합 A 차 A인 거는 이해돼? B자리에 A 그냥 집어넣은 거야. 이해 안 되는 친구 있어요? 되지? 공집합 합집합 공집합이니까 공집합이지. 그 다음에 A 세모 공집합하래? 그럼 이 자리를 이제 공집합으로 바꿔주는 거야. B자리가 공집합이니까 이렇게. 어머? 이 자리죠, 이 자리. B자리가 공집합이니까. 그럼 A차 공집합은 그냥 A고 공집합에서 A 빼면 얼마니 이거? 공집합에서 A 빼면 얼마야? 얼마? 공집합에서 A를 빼봐. 그럼 뭐겠어요? 공집합이죠, 공집합.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차집합을 계속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되냐면 집합에서는 차집합이 A는 가만히 있어. 거기서 B가 도려낼 수 있는 부분 도려내고 싹 도망치는 거야. 이해돼? 여기 딱 요만큼만 먹고선 도망치는 거죠. 여기만 남는 거. 겹치는 부분만 물고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공집합은 자기 자신이 있는데 A가 와서 빼고 가요. 어쨌든 빼든 안 빼든 공집합은 공집합이잖아. 자기 자신. 그죠?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공집합이 사실 A의 부분집합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공집합에서 A 빼면 다 지워지니까 공집합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어쨌든 뭐 그렇다. 또는 이런 식으로 해도 돼. 공집합 차 A는 공집합 교 A 여집합.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죠. A 여집합이랑 공집합이랑 교집합은 당연히 이게 제일 작은 거니까 공집합이죠. 이거 볼 수 있다. 나 어디까지 했니? 공집합 차 A는 그러니까 공집합이죠. 공집합. 두 개 합집합하면 A다. 그 다음 디귿번. 이제 B자리에다가 A 여집합 집어넣으면 돼.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 A에서 A 여집합 빼면 누굴까?
어떠니? 이건 파악이 돼? A는 있어. 거기서 A 여집합이 싹 빼고 도망치는 거야. 일단 A랑 A 여집합이 겹치는 게 없잖아. 그지? 그거 뺄 게 없죠. 그러니까 A 그대로 남아있죠. A 그대로. 어떠니? 얘도 마찬가지지? A 여집합에서 A가 빼질 게 없는 거야. 그냥 남아있지. 아니면 여러분들 헷갈리면 항상 뭐도 해봐라. 연산도 해봐라. 교 이렇게 되니까 A 여집합이네 이렇게 꺼낼 수도 있는 거죠. 두 개 합집합하면 U가 되겠죠. 이거 번 틀렸네. 다음에 이게 교환 법칙이 되냐? A차 B, B차 A랑 합집합한 게 요게 이 순서 바꾼 거랑 같냐는 거예요. B세모 A랑 B세모 A는 뭐니? B차 A랑 A차 B를 합집합한 거죠? 이거 두 개는 같죠. 왜? 얘랑 합집합한 거는 세모랑 동그라미 합집합한 거랑 당연히 같지. 왜? 합집합은 합법칙은 교환법칙이 되니까. 결합법칙 되고. 리을번 맞고. AU, A차 U, 합집합. U차 N. A차 U는 얼마야? A차 U. 얼마죠? A에서 U 빼봐. 자신있게. 얼마니?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거 책 아닐 거 아니야. 대답 좀 해줘봐. 그렇지. 그렇게 대답한 거지, 지금? 맞지? 난 들은 것 같은데? 공집합이죠, 공집합. A에서 U를 빼봐. A가 있어. 거기서 U가 싹 빼는 거야. A랑 U랑 겹치는 부분은 A 전체잖아요. 이해되니? 여기 좀 헷갈리나? A가 있어요. 이렇게 U가 있고. A에서 U를 빼면 A가 전부 다 사라지죠. 다 빠지지. 그러니까 공집합이고.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 연산법칙 쓰라고. A교 U의 여집합. U의 여집합은 공집합이죠. 그러니까 두 개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이렇게 해보셔도 되고. 자, 이거 공집합. U차 A는 뭐로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건 아니고 뭔가 그냥 이렇게 조금 찔끔 남아있는 거지. U에서 A 빼면 이 부분이겠죠. 그 부분 뭐 좀 약간 예쁘게 표현하면 A 여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지. 그럼 두 개 합집합하면 A 여집합이다. 미음 번은 맞네. 자, 마지막 U세모 공집합. U차 공 합집합. 공차 U. U차 공은 얼마? U차 공? U죠, U. U. 그치. 공차 U는 공이죠, 공. 그래서 합집합하면 U다. 틀렸지? 좋아요. 됐고. 나머지 문제 1, 2, 3, 4 있는 것도 다 이제 무난무난해. 이제 여기 파트. 여기서 시험 문제가 일단 한 문제가 무조건 나와, 무조건. 알겠죠?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시험 볼 때. 그래서 여기 잘 들으셔야 돼. 당연히 원소 개수를 세는 건 유한 집합에서 세겠죠? 유한 집합에서 셀 건데,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이 두 개가 있어. 그러면 내가 요걸 한번 세볼 거야. A 합 B 전체의 원소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요 공식은 외우긴 해야 돼요. A랑 B를 일단 그냥 더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A랑 B를 더했어. 이렇게 B를 더했어. 그럼 여기가 두 번 더해지죠. 가운데 부분에. 그치? 그러니까 여기를 한 번은 빼줘야 온전한 A 합 B가 되는 거야. 왜? A 합 B라는 건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하나씩 더해지는 게 A 합 B잖아. 하나씩만 들어있는 게. 그치? 근데 얘는 지금 두 번 색칠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두 번 색칠된 거에서 한 번을 지워주면 딱 한 번씩만 칠한 걸로 남아있다. 되겠니? 그래서 두 개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야지. 겹치는 거 한 번 뺀다. 되겠죠. 그게 원소 개수 공식이다. 세 개짜리도 외워야 돼. 세 개짜리는 시험에 나와.
자, ABC 벤 다이어그램이 있어. 그러면 일단 각 영역 좀 살펴볼게. 요 부분은 내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A 교 B라고 볼 수 있는 거 이해돼요? A 교 B? 그치? 그러면 B교 C, C교 A인 건 일단 이해되죠? 그럼 요 부분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요 부분. 여기. 세 개가 다 겹치는 부분이잖아. 그치? 여기를 A교, B교, C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괜찮지? 자, 그 상태에서 이거 공식을 외워볼 거야. A 합 B 합 C의 원소는 두 개짜리에서 하는 거랑 아이디어가 비슷해. 일단은 한 번씩 그냥 더해. 자, A 더하고 B 더하고 C 더했어. 여기서 이제 겹치는 부분을 빼볼 거야. A교 B 빼고 B교 C 빼고 C교 A를 빼요.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지 한번 봐볼게. 자, A, B, C를 한 번씩 칠했죠? 자, A, B, C 한 번, 두 번, 두 번 칠했지? 가운데 부분을 잘 봐봐. 여기랑 겹치는 데랑. 그 세 번 칠했죠. 세 번 칠해. 그러면 요 파트 있죠. 요 파트. 요 파트. 분홍색 파트는 다 두 번씩 칠해지는 거 이해돼요? 두 번씩? A, B, C를 각각 한 번씩 칠해버리면 이 분홍색은 두 번씩 칠해져. 두 번. 그리고 여기는 몇 번 칠해져? 여기. 맨 가운데는 세 번 칠해지지. 그지? 근데 그게 다 한 번씩만 칠해져 있게끔 적절히 빼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를 한 번씩 뺐어요? 빼니까 어때? 여기가 이제 다 빠져버리는 거죠. 여기 두 번 칠해져 있었는데 A교 B 빼고 그러면 한 번 하나 남는 거죠. 하나. B교 C에서 여기도 두 번 칠해져 있었는데 B교 C 뺐으니까 한 번 남는 거지. 한 번. 오케이. C교 A도 여기 C교 A 여기가 지금 두 번 칠해졌는데 C교 A 한 번 뺐으니까 여기도 한 번 남는 거 오케이야. 자, 그 다음에 무언가 하나 더 해줘야 되거든. 맨 가운데 있죠. 여기는 세 번 칠해졌어. 세 번 칠해졌는데 거기서 세 번을 또 뺐지. 그럼 아무것도 안 들어있지. 이해돼요? 세 번 칠했는데 세 번을 또 뺐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있으니까 마지막에 한 번 더 해줘요. A급 B급 C. 이 공식을 암기를 하셔야 된다. 알겠죠? 처음에는 이해하시면서 외우시고 그다음부터 암기를 잘 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거 설명을 했고 문제 푸는 거는 뒤에서 적용해가면서 풀 거예요. 여집합과 차집합의 원소개수는 뭐 그냥 쉬워. 1번 A 여집합의 원소개수는 나머지 원소개수니까 전체 집합에서 A 원소개수 빼라. 되겠니? 그 다음 A차 B의 원소개수는 A에서 A교 B 원소개수 빼는 거 이해돼요? 그쵸? A교 B만 싹 도려내는 거잖아. 또는 A 합 B에서 B만 싹 빼는 거죠. B만 싹 빼. 그럼 요만큼 남지. 그렇게도 볼 수 있다. 요 표현하는 거 할 줄 아셔야 된다. 자, 10-2번부터 해볼게. 10-2번. A와 C가 서로소래. 그러면 A교 C가 서로소라는 건 A교 C가 공집합이란 얘기죠. 그치? 그러면 A교 C의 원소 개수는 일단 빵이겠지. 여기 써놓고 뭐 어쩌고저쩌고 줬어요. A 합 B 합 C를 구해라. 일단 보세요. A 합 B가 나왔잖아. 그럼 나는 기계적으로 이거는 시작하고 가야 돼. NA, MB 더하고 A급 B를 빼요. 이게 쓰이든 안 쓰이든 깔고 가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대입을 해볼게. A 합 B는 15고요. NA, NB는 19니까 10 더하기 9 빼기 이제 A급 B를 구할 수 있는 거죠. A급 B. 그 얼마냐? A급 B가 4죠, 4. 그리고 4 얻을 수 있다. 여기까지 괜찮죠?
지금 B합시도 주어졌기 때문에 쟤도 써먹어 볼 거야. 얘는 B 더하기 C 빼기 비교 C다. 요거 이해되니?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여기 지금 11이잖아. 비교 C는 얼마라는 얘기야? 5란 얘기죠. 5. 16에서 5 빼서 11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구하는 걸 구할 수 있다. 얘는 NA 더하기 NB 더하기 NC. 여러분도 나랑 지금 같이 쓰면서 외운다고 생각을 해봐. 교집합을 한 번씩 다 빼. 그 다음에 C교회. 마지막에 어떻게? 3번 빠진 거는 한 번 더 해주라. 이렇게. 괜찮니? 이거 이제 계산만 하면 되죠? 10 더하기 9 더하기 7에다가 A교비 얼마야? A교비 어디 있어? 4죠. 4 빼고 B교 C 5 빼고 C교 A는 빵이었죠. 요거 계산하시면 이제 답이라네 이제. 이거지? 26 17이니? 26에서 9 빼니까. 자, 그 다음 요 밑에 문제 볼게요. 10-3 10-4 둘 다 풀어볼 거야. 100명 중에 음악과 미술을 모두 좋아하는 학생 수가 8명이래.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집합기로 한번 표현을 해봐. 음악, 미술 A, B라 놨으면 걔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모두 좋아하는 거니까? A? 그치, 교지, 교. A 교 B가 8이라는 얘기야. 모두 좋아하지 않는 학생은 어떻게 표현해요? 이런 식으로 실제 시험 문제가 실제로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 할 수 있어야 돼. 좋아하지 않는 학생 수, 모두 좋아하지 않는 학생 수.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집합기호로. 모두 좋아하지 않는 거니까 얘 바깥이어야 되죠. A랑 B 바깥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A 합 B의 여집합인 거죠. 여집합. 그지? 그게 10명이다. 인데 이거를 이렇게 처리할 수 있죠. 여집합의 원소 개수는 항상 U에서 빼서 구하는 거야.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U에서 A 합 B 개수를 뺀 거다. 좋아요. 근데 전체 학생 수가 100명이잖아, 지금. 그래서 나는 요거 90명인 거 알게 되는 거야. 아, A 합 B가 90명이구나. 자, 그럼 여러분들 요것도 생각해 봐야 돼. 음악과 미술 중에 하나만 좋아하는 학생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만 좋아하는 학생. A, B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만 좋아하는 학생. 생각해낸 사람은 대답해 줘. 표현이 될 거 같니? 내가 그림을 해볼까? 하나만 좋아하는, 내가 그림으로 표현해 줄게. 하나만 좋아하는 학생은 여기죠, 여기. 여기. 여기 어떻게 표현하면 돼? 뭐 표현 방법을 다양하겠죠? A 합 B 빼기 A 교 B.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런 표현도 할 줄 알아야 돼. A 차 B랑 B 차 A를 합친 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 그치? 어쨌든 뭐 구해볼게. 지금 내가 얻어낸 게 A 합 B 얻어냈고 A 교 B 얻어냈으니까 나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이 전체가 90이야. 교집합이 8이야. 그러고 이 바깥에 10명이죠. 그럼 나는 기계적으로 공식을 써야 된다고 했지. 요거 공식을 써요. 여기다 대입을 해요. A 합 B가 90이지. 그 다음에 A 더하기 B를 지금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A 교 B 8개를 빼. 그럼 A 더하기 B가 98개라는 얘기네. 98개. 그쵸? 어머머, 뭐야. 여기 1번이랑 2번 더한 게 얼마란 얘기야? 그게 90이라는 얘기죠. 90. 맞죠? 90.
A 더하기 B 아닌가? 잠깐만. A 더하기 B가 98이잖아. 그럼 이렇게 해야지. 1 더하기 8에다가 2 더하기 8 이렇게 더한 게 98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1 더하기 2, 1 더하기 8, 2 더하기 8 했더니 98이다. 어쨌든 그럼 이제 1 더하기 2를 알 수 있는 거죠. 1 더하기 2가 구하는 답이지. 하나만 좋아하는 셈. 이해된? 그지? 그래서 16 빼면 되겠네. 자, 10-4. 네, 지금 문제를 많이 풀어주잖아. 그럼 네 혼자 할 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요 파트를 많이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푼다고 생각해. 지금 같이 숙제를 한다고. 알겠죠? 세 종류의 자격증이 있대. 그래서 각각 21, 18, 15래. 그럼 나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써놓고 어느 자격증도 취득하지 못한 수강생이 3명이래.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써볼래? 어느 자격증도 취득하지 못한 수강생을 지금 집합기호로 써봐. 이렇게 되는 거죠. A합 B합시 전체 여집합이 3개니까 U에서 A합 B합시 뺀 게 3이다. 전체가 지금 35네. 35. 요게 35니까 얘는 그러면 32가 되겠네요. A합 B합 C는. 오케이. 이 수강생 중에 A, B, C를 모두 뭐라고 쓰이는 거야? 모두 취득한 수강생이 없을 때 라는 얘기는 A교 B교 C가 0이란 얘기죠. 그때 두 종류의 자격증만 취득한 학생 수를 구해라. 이게 되는 거죠. 그럼 A합 B합 C 32개라는 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빼기 A교 B, B교 C, C교 A를 한 번씩 빼고 거기다 A교 B교 C를 A교 B교 C 어디? A교 B교 C 빵이죠, 빵. 를 한 번 더한 게 되겠지. 요거 이해되니? 이게 공식이죠.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A교 B, B교 C, C교 A 한 번 빼고 A교 B교 C, A교 B교 C를 한 번 더한다. 이게 구하는 거죠, 이게. 이게 답이지. 이게 답의 표현이죠. A교 B, B교 C, C교 A. 두 종류의 자격증만 취득한 학생 수. 이거 구하시면 되겠지. 얼마니? 39, 54. 빼면 22? 그렇게 되겠죠. 자, 이제 대표예제 10일인데 마지막이죠. 요거의 별표를 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집합 여러 개 했잖아. 여기까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 대표예제 10일이야. 여기도 역시 내가 지금 요 5문제죠. 5문제 다 풀 거야. 알겠지? 나랑 같이 숙제한다고 생각하고 집중해서 잘 들어봐. 내가 이게 어쨌든 여러분들이 마이너스에서 그렇게 해야 돼. 지금 방학 때 공수투를 그냥 처음 듣는 뭐 그냥 스쳐가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번에 꾹꾹 눌러 담아서 듣는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알겠지? 나도 그렇게 수업을 하는 거고. 근데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진짜 시험에 나오니까 중요하다고 하는 봐볼게. 전체 집합 U가 있어. 그리고 이제 A 주어져 있고 B 주어져 있고 A교 B 주어져 있으니까 나는 일단 느낌상 요거를 할 것 같아. 그쵸? 이게 쓰겠지? 근데 A가 지금 뭐야? 14, B가 11이죠. 거기서 이제 A교 B 모르고 A합 B 모르는 상황이야. 이해되니? 근데 A교 B의 최대 최소를 구해달래. 여기서 나는 이제 생각을 할 거야. 자, 봐봐. A가 있고 B가 있어요. 물론 무조건 이렇게 생긴 건 아니지만 근데 교집합이 최대한 많아지려면
얘네가 겹치는 게 많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 뭐가 그렇게 재밌어? 집 가서 떠들어, 집 가서. 이 귀한 시간에 와서 뭐 하는 거야? A 교 B가 가장 많아지려면 최대한 많이 겹쳐야 되죠, 얘네가. 그럼 겹치고 겹치고, 여러분 비디오처럼 생각해 봐. 겹치고 겹치고 겹쳐서 언제가 가장 많이 겹치겠어? 쏙 들어와 버릴 때지, 한 명이. 그쵸? 그래서 지금 A, B 중에 누가 더 작은 애야? 11명짜리가 더 작은 애죠. 교집합이 11개짜리가 될 때가 가장 작은 거야. 이해돼? 왜 14개는 안 될까? 14개가 될 수 없죠. 14개, 11개 이렇게 크기가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11개가 될 때가 가장 A 교비가 어떨 때다? 가장 클 때다. 가장 많이 겹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연습이 되면 머릿속에 잘 돼. A 교비가 가장 클 때는 가장 많이 겹쳐야 되니까 어, 둘 중에 요거 11이 답이 되겠다. 가장 많이 겹쳐서 딱 B가 교집합이 될 때. 되겠죠. 요게 지금 뭐니? 요게 지금 요거의 최대를 구한 거니까 요게 최소죠, 최소. 그 다음, 어머머. 나는 A 합 B의 최대를 구해버렸네. 그러니까 최대는 그냥 11이지. 여기 최대. 그 다음에 A 교비의 최소를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러면 뭐야? A 교비가 최소이려면 점점 멀어져야 되죠. 그럼 언제까지 멀어질 수 있냐? 물론 당연히 가장 많이 멀어지는 건 겹치는 게 없을 때겠지. 응. 없을 때인데. 근데 이게 없다고 치면, 봐봐, 얘가 빵이잖아. 그럼 전체 집합이 25개가 돼야 되는데, 25개 되면 6을 넘어버리죠. 이해돼? 그러니까 빵일 리는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가장 작을 때는 일단은 가장 적게 겹쳐서 많이 떨어질 텐데, 그때를 내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앞으로? A 합 B가 U 전체 집합이 될 때. 라고 생각하면 돼. 봐봐. 가장 많이 떨어져. U라는 게 있어요, U라는 게. 여기서 얘네가 점점 멀어져, 이렇게. 점점 멀어져. 멀어지다 보니까 그냥 U, 얘네 자체가 여기 이 전체 집합을 꽉 메우게 되는 거야. 멀어지다 보니까. 그게 내가 커질 수 있는 맥시멈이잖아. 이해돼요? 얘 자체가 그냥 U가 될 때가 얘네가 가장 많이 떨어질 때다. 얘네 자체가 전체 집합될 때. 되겠지. 그 언제 되는지만 잘 기억을 하시면 돼. 다시 써보면 최대값은 그러니까 11일 때고 최소일 때는 A 합 B가 가장 멀어져서 A 합 B가 U가 될 때라는 거죠. 자, 그럼 U가 지금 20개지. 20은 A 더하기 B 빼기 A교 B를 만족하는 식을 구하면 되니까 X값이 5가 되겠죠. 이렇게 구한다. 되겠죠. 11-1번. 이거 한번 풀어봐, 지금. 그리고 2, 3, 4를 나랑 풀어볼게요. 일단 최대값은 가장 많이 겹칠 때니까 10이야 9야? 9죠, 9? 12가 될 순 없으니까. 그럼 최소값만 한번 구해볼게. 가장 적게 겹쳤을 때는 가장 멀리 떨어질 때고, 그때는 합집합이 그냥 U 전체 집합이 될 때다. 그럼 U가 지금 얼마니? 15개죠, 15개? U가 A 합 B가 되는 건데, A 합 B라는 건 A 더하기 B 빼기 A 곱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죠. 6개가 되겠네, 최소값은. 최대 9개, 최소 6개. 자, 11-2 해볼게요. 똑같은 문제인데 표현만 다른 거야. NA 15, MB 13이고 A 합 B의 최대 구하래. 거꾸로. 그러면 역시 써. NA 합 B는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 B인데, 지금 AB는 고정이 돼 있죠? 이런 걸 좀 파악하는 게 좋아. 여기서 요거를 뺄 건데, 얘는 고정돼 있으니까 얘의 최대는 얘의 최소일 때 생기는 거지. 그쵸? 그럼 얘의 최소는 얘의 최대일 때 생기는 거지. 빼는 게 클수록.
그래서 여기서 지금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가장 작을 때, A 교비가 가장 작을 때가 언제예요? 가장 멀리 떨어질 때네. 그러면 U가 지금 얼마야? U가 지금 안 나와 있죠. U가 그러면 15 더하기 14 빼기 NA 교비. 그러니까 요 자체가 될 때고. 그다음. 근데 얘 최소값을 알려줬구나. 사러 가면 되겠네. 이때 최대일 거고, A 교비가 최대일 때는 가장 많이 겹칠 때. 그때 언제? 13일 때죠. 13일 때. 이해되니? 13일 때. 이렇게 구하면 답이죠. 그래서 답은 뭐야? A 합 B 최대값은 28에 4 빼니까 24고요. 여기. 그다음에 이거 빼니까 요건 15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다음 13번. 역시 11자리 3번. 역시 표현만 다른 거야. 표현만. 다음 봐볼게요. 2번은 A차 B의 최대값 구하래. 그럼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 A차 B는 나 지금 계속 누구 가지고 갖고 놀아? A 교비 갖고 노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표현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의 최대는 얘의 최소일 때 생긴다. 그럼 A 교비의 최소일 때가 언젠데요? 가장 멀리 떨어졌을 때, 즉 전체 집합 U가 A 합 B일 때 이루어진다 라는 거죠. 이렇게 이 X를 구하면 되네. 따라서 X 값이 지금 10이지 10. 이게 10일 때 생긴다는 거지. NA는 얼만데? 27이죠. 거기서 10 빼면 17이 정답이. 괜찮죠? 자, 마지막 문제 11-4. 자, 한번 풀어보세요. 최대값은 얼마니? 가장 많이 겹쳤을 때니까 15명이겠지. 최소값은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 즉 이제 30이 24 더하기 15 빼기 x일 때 생긴다. x값은 9가 되겠네요. 9. 괜찮겠죠? 지금 여기 있는 문제가 이게 다 똑같은데 지금 5문제니 다 똑같죠. 근데 요거를 바탕으로 응용되는 좀 심화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 응용 문제가 다르긴 한데 오늘 수업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는 아니네요. 명제는 다음 시간에 나갈 건데 숙제는 요 명제 전까지 다 해오시면